지난 몇 달 전에 미국 주식을 전부 처분하면서 전량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때 영상을 따로 이제 한 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처분했다는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개별 주식을 가진 것은 없고 전부 그 TQQQ나 속슬 아니면 FNGU 같은 최고 수익률은 이제 FNGU 그 M7 종목들이 많았던 693%가 최고였고요. 이 평균 단가는 이 정도 되고 매도가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 목표는 트럼프가 관세 상호관세 발표를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강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로 이제 급락장이 일어났죠. 금요일까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단지 이제 한국이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국가들보다는 하락폭이 상당히 적었죠. 그래서 4월 7일 당장 월요일에 한국 시장 대응 전략과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시장 대응 전략, 그 몇 달 전에 매도했던 그 미국 주식을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 주 정도에 잡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면 이제 적어도 한 4월, 늦어도 5월, 5월까지는 미국 시장이 단기 저점 형성하는 게 가능하다 보고, 변동성이 워낙 극도로 높은 지금 40이 넘어갔기 때문에요. 빅스 지수가 미국 지수익을 직접 매매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물량을 유동성 있고 편의성이 있는 것은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스닥 선물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4월 2주차 투자 전략으로는 미국 관세 협상의 진행 여한이 가장 중요하죠. 사태가 뭐 EU가 어떤 식의 보복 관세 얘기를 내놓거나 이러면 뭐 반등하던 장도 또 급속하게 뭐 200~300포인트는 쉽게 빼버리죠. 한국장은 상대적으로 덜 빠진 상태였고, 일단 한국장은 오전 7시에 그 나스닥 선물 약 3시에는 일단 주식 매도로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4월 7일 아침 7시 이제 나스닥 선물이 개장이 되겠죠. 서머타임 때문에 이제 오전 7시에 개장이 되는데, 이때 갭상승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만약 갭상승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이틀간의 급락을 조금 오버슈팅 난 걸로 받아들이고 갭상승을 하면서 만약 양봉이 난다면은 쉽게 갈 수 있는 장이 될 거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갭하락하거나 아니면 갭상승했다가도 그 시가를 하회하면서 다시 음봉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 한국장에 대해서도 주식을 일단 매도 뷰를 가질 것입니다. 한국시장 전략을 따로 이제 빼서 보면요,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미국이나 유럽, 베트남 뭐 이런 나라보다도 훨씬, 일본, 중국 다 이런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하지만은 보면은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또 다른 불확실성 제거의 이슈가 있었죠.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죠. 그거는 분명히 코스피 자체에는 그 우호적인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쨌든 관세 협상 카드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상황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리고 자금적으로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충분히 괜찮은 상태이고요. 중국도 오히려 그 베트남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 뭐 이런데 다 모두 고유 관세가 매겨졌기 때문에 중국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월요일 한국 시장은 일단은 생각이 나는 게 2024년 8월 5일 이때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가 제기되면서 미국 시장이 3일간 강하게 빠졌던 장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차트 보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혹시 상대적으로 덜 빠진 그 이벤트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생각한 것보다 관세 협상 이 상호관세 이슈를 한국 시장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금요일장에 이제 미국뿐이 아니라 유럽이나 다 폭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반영을 하면 월요일에 이제 폭락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오전 7시에 나스닥 선물을 확인해야 될 거고요. 나스닥 선물이 개파락하거나 아니면 음봉으로 빠지거나 이러면 매도 뷰를 가지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8시 30분부터는 이제 선물 호가 잔량이 나타나죠. 호가 잔량이 무조건 이제 플러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다. 그러면은 또 이제 매도 셀 뷰를 더 강하게 구축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장이 열리자마자 굉장히 험하게 움직일 거죠. 선물이. 그러면 외국인 선물이 이제 8시 46분에 마이너스 1000계약 이상이 찍히면 이제 매도 쪽으로 상당히 기우는 장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이 열리면 외국인 거래소의 순매도 규모가 나타나겠죠. 뭐
만약 이런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세 쪽으로 나타난다면은 보유한 주식이 지금 뭐 거의 다 정리한 상태라 8천만 원 정도 있죠. 인버스를 제외하면 전량 매도를 할 거고요. 계좌 잔고를 보면은 많은 물량 갖고 있는 거는 2차 전지 인버스 뭐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미국 반도체 580 그리고 인버스 천연가스가 또 급락을 해가지고 이것도 많이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 합치면은 한 1억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 보면은 한 9천만 원 정도가 이제 다른 종목들인데 게임주 이제 방사주나 게임주 같이 좀 조선주 이런 로봇주도 약간 다른 테마고 엔터주나 이런 것들 모두 좀 관세 이슈에서 좀 큰 걱정이 없는 종목들을 위주하고는 다 매도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현재로는 뭐 풍산 제외하면은 전부 플러스인 상태지만 개파락이 다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살짝 이제 플러스인 종목들은 거의 다 마이너스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해 드리면 오전 7시에 나스닥 선물을 보고 이제 8시 30분에 나오는 코스피 선물 호가 잔량을 보고 이것도 마이너스고 또 8시 46분에 선물 이제 포지션이 나오죠. 그때 이제 마이너스 1000계약 이상이 나오고 그게 이제 줄이지 않고 계속 마이너스가 점점 증가되는 그런 상태로 나온다면은 매도 뷰를 가지고 이제 9시 개장 전에 매도할 수 있는 종목들은 전량 매도를 시킬 생각입니다. 4월 4일 현재 상황을 보면 나스닥이 이제 이날도 사실은 나스닥이 이미 4%가 빠진 상태였죠. 4월 3일. 그래서 4월 3일에 그 나스닥 선물이 빠진 것 때문에 한국 시장은 빠졌습니다. 그 전날에 미리 빠진 경향도 있고요. 그 상호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그 한국 지수는 좀 미리 빠졌죠. 하지만 나스닥이 4% 빠진 거에 비하면 이건 퍼센티지가 아니고 그냥 수치입니다. 그래서 300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5.97%나 빠졌는데도 이제 그 3.25포인트밖에 안 빠졌죠. 이거는 대통령 탄핵 이슈가 이제 탄핵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된 그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금요일 날 미국뿐이 아니라 유럽 시장도 상당히 이제 급락을 해버렸죠. 특히 M7, 애플이나 이런 것들의 그 하락률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의 상황이 이제 5일 날 선물 지수가 무려 36포인트가 빠지는 엄청난 하락이었죠. 예. 359로 시작했던 게 이제 324까지 찍는 그런 최근 들어서는 가장 큰 하락률을 보여줬었던 8월 5일이었는데 이 8월 5일이 한국의 하락률이 이렇게 컸던 것이 이제 미국의 그 하락을 한꺼번에 반영시키면서 이제 8월 5일 날 컸습니다. 4월 7일 날도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이나 유럽 하락한 거를 금요일장까지 아직 한국 시장은 반영을 아직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상호관세가 한국 측에 좀 유리하게 분석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트로 보면은 이제 급락을 했죠. 4월 현재 나스닥 선물의 일봉입니다. 연속 하락을 한 상태이고 이제 코스피는 그에 비해서 이제 오히려 양봉이 났죠. 바이 쪽으로 이제 오히려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4월 4일까지 외국인 포지션을 보면 코스피 엄청나게 팔고 있죠. 3월 28일부터 계속 파는 상황이고 선물도 굉장히 많이 파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일도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숏을 하고 있다는 소리고요. 풋옵션은 상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절대적으로 상호관세 이전부터 계속 한국 시장에서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만 연기금이 이제 바이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근데 그게 과연 올바른 전략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이제 나스닥 선물의 그 상황을 보면 이때였죠. 이제 8월 5일 이제 7대인데 나스닥 선물이 3일간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이겁니다. 이쪽 나스닥 상황이 3일 동안 빠지는 차트인데 한국도 이제 급락하는 그 상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8월 5일이었는데 이날 빠지고 이날 8월 5일 날 대폭락이 일어났죠. 하지만 이제 이때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었죠. 이제 코스피를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 이제 갭상승으로 이제 한 15억 정도 수익이 났었죠. 이때 코스피 선물을 매수를 했죠. 이건 과매도다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이날 미국장이 저점을 찍고 강력하게 반등을 하면서 그 다음날 한국장은 갭상승을 높이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8월 5일날 이제 그 코스피 선물의 상황을 보면 그냥 개파락을 크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냥 즉시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보면은 호가 잔량도 이게 이제 요 선이 제로 라인이고 이게 마이너스 5천 라인인데 호가 잔량이 처음부터 이제 마이너스 5천 이하로 갔죠. 그리고 이
외국인 선물을 나타내는 게 까만 그래프고 이 9시 이후에 시작되는 게 외국인 거래소의 순매수 금액입니다. 보시면은 마이너스 1000계약 이하로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갔죠. 중간부터 이제 외국인 선물은 플러스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호가 전량은 지속적으로 내려갔고요. 거래소에서는 지속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스닥 코스피 8월 5일날 대폭락을 가져왔었죠. 서브레이크 걸린 상태였고요. 저가 대비 9.9% 종목수는 50일에 월요일이 오히려 최저가를 찍었었죠. 그리고 화요일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서 금요일 날은 오히려 지수는 하락을 했지만 상승 종목수는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9.9% 이상 종목수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7일 날 미국 시장 급락한 거랑 유럽 시장, 전 세계 시장이 급락한 거를 반영을 하면 아마 월요일 날 50개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4월 7일 날은 초반, 그 장 초반 9시 이전까지의 그 호가 잔량과 외국인 선물과 외국인 거래소 그리고 나스닥 선물 상황을 보고 매도 판단을 해서 가급적 만약에 매도로 본다면은 인버스 주식을 제외한 모든 한국 주식은 이제 9시 이전 아니면 9시 이전 뭐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거는 그쪽에서 매도할 거고 이제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것은 거래소에서 매도 처리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주식 그 재매수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거 똑같죠. 이제 9시가 무척 중요합니다. 4월 7일 7시에 이제 나스닥 선물이 갭상승을 하면은 저가 매수세의 힘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지만은 갭하락을 또 해버렸다 그러면 아직도 이제 투자 심리는 굉장히 약하다는 걸로 봐야죠.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양봉으로 갈지 음봉으로 갈지를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4월 7일장에서 한국 시장이 긴 음봉을 낼지 아니면 이날도 갭하락을 크게 해서 양봉으로 도일지 그거에 따라서 미국 시장 뷰를 좀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갈 것이고요. 만약 저점 확인해서 샀다 그래도 정고점을 잡아놓고 정고점 돌파 실패할 때는 3분의 1 정도 매도하고 아니면 2분의 1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것은 이제 선물 트레이딩을 위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을 저점에서 산다는 생각으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로스컷 전략으로 해서 손실 보일 때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한 뭐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지켜보면서 갈 예정입니다. 만약 저점 매수에 성공을 했다면요. 만약 저점이라고 샀는데 다시 저점을 깨면은 즉시 손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250만 불 정도, 250만 불에서 500만 불 정도, 계약수로는 한 100계약에서 200계약 정도, 주식으로 보면은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규모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250만 불에서 500만 불 정도면은 계약수로는 100계약에서 200계약 정도 될 것이고 주식으로 보면은 미국 주식으로 보면은 500억에서 한 1100 정도 물량으로 매수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바이 쪽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거의 뭐 지난주는 계속 암울한 뉴스만 계속 나왔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밖에 없었죠.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서 반등 기대감. 이걸로만 매수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CPI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CPI도 하락을 하고 침체에 대한 어떤 경제 지표가 좀 부각이 되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연간 이제 2회에서 4회 정도로 추가될 가능성이 크죠. 파월이 연설할 때는 이제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그래서 연준은 특별히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지 않은 말을 했지만은 예를 들면 CPI가 하락을 하고 침체에 가까운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고용이 조금 더 나빠지고 이러면은 추가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은 시장에는 더 우호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FOMC가 5월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어떤 파월이 좋은 얘기를 해서 뭐 양자 원화나 이런 뉴스가 바이 쪽으로 갈 확률은 높고요.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연준이나 파월보다는 아니 경제적 지표보다는 상대 국가의 관세 협상에 빠른 어떤 성과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좀 긍정적인 뉴스들요. 그리고 트럼프도 좀 시급했을 겁니다. 너무 하락이 물론 증권 주식 빠지는 거 어느 정도 뭐 예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뭐 그렇게 이틀에 걸쳐서 막 10% 이상 빠지는 것은 예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세에 대해서 유화적으로 나온다는 뉴스가 나와도 그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이겠지만은 어차피 지금 이런 저점을 계속 깨는 하락 상태에서 빅스 지수가 40을 넘는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 될 어떤 이유 같은 거는 이 가격 메리트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세이 쪽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죠. 이제 뭐 EU나 뭐 캐나다나 관세가 이제 전쟁 양상으로 확대가 되면은 또
이게 점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점점 증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정도 하락으로 이제 레버리지 크게 쓰는 이제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그 롱 물량들, 주식 물량들이 손절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그 손절 물량이 또 하락을 가속시키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또 심각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아직 경제 지표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으로 나올 만한 지표는 없고, 심리 지표들이나 이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런 것들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할 게 있는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경기 침체나 당장 이제 실적이 약화되는 뭐 애플이나 그다음에 여러 모든 업체들이 그렇죠. 침체가 되면 이제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다 알파벳 뭐 모든 M7 종목들이 거의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바이세를 보는 거는 뭐 이거 바이 쪽에 있는 이슈가 하나라도 부각이 되면은 바이 쪽으로 강하게 반등이 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반등입니다. 이게 상승 장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점이 찍고 처음에는 반등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이제 이 바이에 대한 이슈가 확대가 되면서 관세가 좀 더 생각한 것보다 불확실성이 많이 겹쳐 그 거의 그 좀 거친다. 좀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되면은 점점 이제 바이 이슈가 강해지면서 상승 장세로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게 없다면은 단순히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스닥 선물 레버리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00계약으로 할 경우가 이제 필요한 자금은 35억 정도이고 주식 운용을 하는 걸로 보면은 레버리지가 뭐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550억 정도의 주식을 산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선물을 400계약 매수할 경우는 이제 142억 정도 필요하고요. 1000계약 정도 하면은 이제 356억 정도. 400계약은 2200억 정도고 1000계약 정도를 매수로 한다면은 5500억 정도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건 레버리지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첨부한 자료고요. 상호관세 내용은 뭐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4월 5일로 이제 발효가 됐죠. 10% 관세는. 그리고 25년 4월 9일에 이제 보편 관세보다 높은 세율로 이제 발효가 4월 9일입니다. 네, 이제 제외된 것은 구리의약품, 반도체, 목재. 이게 상호관세 발표된 그 율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발표됐던 관세율에 플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총 67%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8월의 하락인데 보시면은 굉장히 짧게 끝났죠. 짧게 끝나고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차트에 보면 아실 거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거에 보면 3일간 이제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3일간 굉장히 크게 빠르게 하락을 했죠. 보면은 19,800, 19,700 정도에서 빠르게 17,300 이 정도로 쫙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크게 했죠. 그리고 되돌림이 컸다가 그 이후로 이제 상승을 계속해서 최고점까지 쳐달렸습니다. 12월 말에 트럼프 이제 당선 기대감 뭐 트럼프가 되면 뭐 감세도 되고 주식에는 좋을 것이다. 이런 좀 헛된 기대감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로 이제 나스닥이 이제 고점을 찍었죠. 이건 저는 나스닥 선물을 주로 매매하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아니고 나스닥 선물입니다. 한국 시장은 오히려 안 좋았죠. 이게 이렇게 하락을 해서 올라간 건 이제 반등이었고 그 이후로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를 이겼다. 왜냐하면 이제 저점을 찍고 미국은 최고점을 뚫었는데 한국은 저점을 찍고 그 저점을 다시 깨버렸죠. 하지만 이제 2025년 들어서는 오히려 한국장이 미국장보다는 좋았었습니다. 8월 상황이었고요. 왜 8월을 넣냐 하면 8월 상황이 지금하고 가장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이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단기간에 하락했던 것이고 물론 상호관세 인세 이슈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시기가 더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하락을 이제 단기간에 이제 모든 걸 반영한 건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을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상호 관세 때문에 최악으로 전 세계가 관세 전쟁이 일어날 것까지 감안돼서 지수가 그냥 빠르게 하락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 지수는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보고요. 8월 수치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 저점을 잡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 주식 몇 달 전에 처분했던 상황이고요. 지금 확인을 ETF 종목들을 다 확인한 건 아닌데
그때 매도했던 부근의 가격보다는 하락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보다 지수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요. 2주차 원자재 전략은 관세 그 충격을 보면서 이제 그 모든 관세 정책 향방에 달려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이제 수요 감소가 가장 이제 무역이 이제 관세 때문에 전 세계 관세 전쟁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 무역 감소가 일어나면서 수요 감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침체 확률이 뭐 50%를 넘어섰죠. 빠르게 이제 관세 상호관세 발표가 나면서 경기 침체 확률이 50%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날에 이제 원유, 천연가스, 구리, 뭐 비트코인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원자재가 다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 하락을 지속할 때에는 일단 매수를 보류하고 사태 파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나스닥 미국 주식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나스닥이 폭락한 상태면은 사실 원자재보다는 그냥 나스닥 쪽을 사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원유가 이제 금요일날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지난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매수 테이블에 따르면 이제 원유를 매수해야 될 상황이죠. 근데 나스닥 저점 확인하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이라도 그 반등의 가능성이 보일 때 이제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가격표는 조정을 했습니다. 가격표는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65불 이하를 했는데 이 가격표로만 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60일에서 62불일 겁니다. 그러면은 10만 주에서 15만 주 정도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월요일 날 당장 매수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4월 7일 날 한국장이 좀 크게 빠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삭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조금 가격이 비싼 상태에서 사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이 테이블에 맞춰서 당장 매수할 것은 아니고요. 조금 사정이 호전되는 것이 호전될 가능성이 보여야죠. 호전되는 걸 보면 이미 원유값도 많이 10% 이상 반등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호전될 기미가 뭔가 보여야지 떨어지는 칼날을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정리를 해서 보면 당장 4월 7일 한국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4월 7일은 일단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한국이 이번 그 상호관세의 악재를 충분히 반영을 못했던 걸로 보고 지난 24년 8월 5일과 같은 폭락장이 재현될 수도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세이 쪽으로 방향을 잡고 특히 초반에 장이 초반에 이 상황을 말씀을 드렸었죠. 7시에 나스닥 선물을 보고 8시 30분에 이제 선물 호가 잔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8시 46분, 45분에 선물이 시작이 되고 46분에 선물 이제 포지션이 나오겠죠. 이것들이 모두 셀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이게 역전이 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방향을 가리킨다면은 일단 주식은 모두 매도를 할 것이고요. 선물은 셀 포지션 쪽으로 전략을 가져갈 것이고요. 한국장이 이렇게 폭락을 했다 그러면은 지난 24년 8월 5일에는 미국장에서 그날 이제 8월 5일 오버슈팅이 크게 나면서 굉장한 하락을 찍고 저점에서 반등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 유사한 장의 흐름을 보인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슈가 8월 달에 있었던 막연한 불안감이었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거보다는 좀 더 좀 시일을 요하는 악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등이 월요일날 당장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무척 어려운 장인데요. 특히 미국 쪽에 그 투자하고 계시던 분들은 트럼프 때문에 완전히 폭탄을 맞으신 기분일 겁니다. 다음 주에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장이 오기를 기대를 하고요. 손실폭을 좀 줄이고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하는 기원합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